저는 그 깨름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저는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깐 잠이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제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가 누워있는 발끝 부분에서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 계시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달려 들어오셔서 불을 켰어요. 그러자 그 형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검은 실루엣이 내던 까륵까륵 소리가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낮에 저학년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저는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니 저보고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냐고 추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과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40도 정도로 올라서 심하게 앓았어요. 시골에선 밖으로 나갈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밤새 간호하시면서 해열제만 계속 떠먹이셨어요. 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저는 아침이 밝도록 고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저는 고열이 나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쯤에 할머니가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무당이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리면서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앞길을 쫓아낼 수가 없겠다고 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서 전부 울기만 했는데 1시간 후에 무당의 연락을 받고 다른 무당까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당 2명은 곧바로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도 없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구슬하는 한가운데에 모여 앉아서 겁에 질린 채로 무당을 지켜봤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것 마냥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그러곤 우리한테 다가와서 왜 자기 집에 왔느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까 갚아라 라면서 우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에 쳐서 산발을 만들더니 까르까르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너무 겁이 났던 우리는 살려달라면서 빌고 있었죠. 그런데 귀신에 홀린 무당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더니 제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무당이 제 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새하얀 창호지였어요. 누군가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하게 접힌 창호지가 제 방 안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횡하니 나갔어요.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나갔습니다. 귀신에 홀린 그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어서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턱이 없었는데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성황당 사이의 개울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제 도착했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해요. 귀신에 홀린 무당은 그 벽에다가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다시 한 번만 내 집을 건들면 마을 사람들 전부를 씨를 말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 사이의 개울을 폐쇄하고 성황당 두 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제 방에서 창호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알지를 못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오빠가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얀 창호지가 손목에 감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오빠는 그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쳤는데 이걸 가지고 가야 우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창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고 해요. 결국에 그 창호지에 귀신이 붙어서 저를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 오빠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에 폐가라든지 폐교 혹은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스팟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곳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런 곳은 귀신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폐교나 폐가에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폐교나 폐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온 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그날 입고 갔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고 웬만하면 그날 입은 옷들은 태우거나 버리길 부탁합니다. 아니면 지금 당신 뒤에 있는 귀신처럼 당신이 잠들었을 때 까르까르거리면서 무당춤을 출지도 모릅니다.